음, 네, 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조금 눈치나 봐요. 저도 막 부랴부랴 앉았어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자, 아직 아무도 안 오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좀 정신이 음, 없네요. 아, 거기는 어떤 일로 정신 없으신가요? 아, 제가 그 지속 가능성 공시라고 네, 네, 그 자본시장법 음, 개정하는 음, 개정해서 이제 그 지속 가능성 공시를 음, 제도화하는 걸 좀 하고 있는데 네, 네, 어제 의원실 법 발의를 했고 음.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주무부처인데 네, 굉장히 지금 막 배째라 하고 있어가지고 어, 네,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선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고 있는데 음, 뭐 좀 되게 그냥 배째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부처 간의 그 이 서로 먹히고 먹히는 관계, 이렇게 음, 서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체감하고 있어요. 이게 ASG 공시법정화, 박상혁 의원 아, 자본시장법, 그게 이번에 제가 작업한 거입니다. 그거요. 예, 뭔가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네. 자, 조수민 선생님은 AI에 치여서 계시는 것 같은데, 수업 때문에. 또 그렇고 그냥 알고 싶지 응. 않아요. 알고 있다. 알고 싶지 않... 특히나 요즘 막 그 전쟁에서 쓰이는 뭐 이런 거 막 아, 이렇게 뉴스 맞다. 듣고 있다 보면 예, 예. 아침에도 응, 그 팔런티어가 그 대해서 책을 쓴 기자가 인터뷰하는 응, 거를 듣고 있다가 현타가 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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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응. 그 가자에서 그 이미 네, 썼던 전쟁 기술로 쓴 거랑 응. 그러니까 막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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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응, 전쟁에다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고 그것도 뭐 큰 의미에서 뭐 원래도 선한 전쟁도 아니었지만 응, 이제 미국에서 그런 AI를 전쟁 기술에다가 도입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그 미군 뭐 정보 장교가 이제 그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군인들이 되게 정보 이상한 정보에 굉장히 뭐 허무하게 죽는 걸 굉장히 많이 봤나 자기가. 응, 그래서 그 AI 기술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 기술 어쨌든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서 헛된 희생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 그래가지고 한 뭐, 20년에 누구의,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아군의 희생은 줄이고 저쪽의 희생은 높이고. 뭐 그런 그런 의도. 거겠죠. 어쨌든 뭐 자기 편이 덜 죽어야 되니까. 그게 근데 그게 뭐 남만 죽나 나도 죽지? 나 하여간 그래갖고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전쟁의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전쟁을 더 많이 한다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냥 그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전쟁 사실은 때문이죠. 그 응, 가시성 지난번에 환경 그 얘기하고도 좀 통하는 네, 얘기인데 응, 그러니까 사실 이 뭐 우리가 지금 이란 전쟁은 당장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한테 미사일은 안 떨어져도 응. 이렇게 막 보고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저 AI 가지고 가자 폭격하기 시작한 지는 지금 뭐 2020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안 됐다. 너무 막 이렇게 인격으로 비난은 해도 그냥 이제 모르고 살지니까 응. 그리고 막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같은 거지 뭐 그냥 모르고 있어도 원자력이든 되는 일을.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잘 살던 일을 이제 알게 예, 되면서 되게 스스로 응, 되게 위선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막 응. 윤리적인 척하면서 살면서 그런 모르고 부분도 있죠. 살아버렸으니까 아, 이것 때문에 이제 강제로 알게 되고 응. 또 그거를 학생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학생들이 저 사람 저런 얘기만 해라는 그러니까 이미 아, 그 그렇게 생각하지 AI에 대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또 AI에 대한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할 것 있을 같아. 그러니까 거.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밑밥을 까는 게 이제 딴 데 가서 좋은 얘기만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아마 나밖에 안 음. 할 거니까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정평화를 하긴 하는데 아 진짜 참, 아, 네. 네, 무슨 새로운 문명이 그 같은 도래해서 갑자기 이것을 저는 이제 지현영 선생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그 웹이 처음 진출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때 간단하게 대답은 드렸지만 정말 지금과 비슷했나? 뭐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해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기 박혜영 선생님이랑 이신영 선생님이 계속 직장에서 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합류가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은 두 분 다 결석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장까지 읽었으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한번 보지요. 4번 4장 분류 147부터 179까지인데 요거 한 30페이지 정도 되고요. 지금이 37분인데 40분이라고 치고 8시 15분? 좀 여유 있게 읽을까요? 예,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있기 때문에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다 읽고 8시 15분에. 네, 네. 저도 그때 마이크를 키겠습니다. 네. 쌤들 진즉에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밥을 아까 못 먹다 말고 앉아가지고 밥을 더 먹고 와서 4장을 읽었는데, 예, 뭐가 이렇게 되게, 뭔가,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여러 분야가 뒤섞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조수미 선생님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 문화인류학과 우리가 주로 진보계통에서 얘기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같은 이야기도 여기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또 전문 영역이 있으시니 어떻게 읽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 현영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네, 사실 이 네, 책이 네. 그렇게 막 집중이 잘 되지는 않는 것 음, 같아요. 그 약간 조금 뭔가 아주 새로운,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책이어서 예, 그런지, 예, 예. 예, 아주 새로운 내용이지는 않아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것저것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네. 이야기하는 게 약간 음, 저의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럴 음,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분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류가 권력의 행위다라거나 이제 AI가 그런 부분들을 뭐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약간 아는 내용을 말할 거라는 그런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예, 예, 예. 더 꼼꼼히 좀 안 읽히는 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 음. 물고기는 그거, 존재하지 않는단가? 사라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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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않는단가, 존재하지 멸종하지 않는 않는단가.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예, 예. 예. 아, 거기도 이제 분류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한참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빨려들게끔 하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책 네, 생각도 좀 났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맞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완전 AI 입문으로는 괜찮은데, AI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살짝 이렇게 한번 묶어주는 정도의 용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AI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적은 사람에게 요런 분류로 이야기를 전달하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뭐랄까, 교재 같은 느낌이 저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다들 그래도 기본서라고 추천을 되게 많이 하셔서 아무튼 선택을 했는데 좀 산만하다는 느낌도 들고 되게 넓은 분야를 넓게 이렇게 광의의 AI 개념을 싹 다 훑으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미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음. 마치 저의 강의 슬라이드를 보는 듯한.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인류학 중에서도 인종 민족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람이니까 음, 어쩌다 보니 이제 인종 민족으로
연구 시작해서 학위 따고 지금 성소수자 젠더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다른 의미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 여기저기에서 제가 제 연구를 위해서건 아니면 음, 학생들 강의를 위해서건 한 번씩 봤던 얘기이기도 음, 하고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답답한 게 이거는 뭐 AI 하기 전부터 그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예. 안 먹힌 2년 동안 얘기해도 안 먹힌다라고 하는 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AI로 그 얼굴 유형화 할 때 이제 인종을 갖다가 그것도 심지어는 19세기 방식으로 5개를 이게 저 8년도 아니고 이거는 100년 이제 200년 가까이 돼가는 어떤 인종 분류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인류학에서는 그 과학적으로는 인종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할 수 없다 팩트가 아니다라는 얘기 적어도 한 60년대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학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생각 하드 사이언스 쪽에서는 자연과학이라든지 여전히 그거를 쓰고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딱 생긴 걸 봤을 때 흑인처럼 생겼어. 피부가 예, 예. 까맣색이야라고 하면 사실 그 음, 사람의 조상에는 뭐 오바마만 해도 어머니가 흑인이고 아니 음, 백인이고 음, 그 제 학생들도 보면은 막 민족을 보면 막 얼굴은 반 까맣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선주민에다가 막 스코티시에다가 막 이런데도 병원에다가 당신은 뭐 예를 들면 흑인 남자 그러니까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미 존재하는 범주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식의 어떤 특정한 인종 그룹이 사회적인 조건들 때문에 혹은 뭐 유전적인 그러니까 훨씬 더 진화적인 이유로 특정한 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질병 감수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가 알려져 있지만 그거하고 실제로 그걸 병원에서 당신은 흑인 남성이고 뭐 40대니까 뭐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엄밀성으로 따지면 그래도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백날 해도 씨도 안 음, 먹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의학의 연구에서는 그게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훨씬 더 대규모로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것도 아까 보면 1분에 50개 이미지 분류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1초가 약간 넘는 시간 안에 그걸 다 분류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주 적은 돈을 두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류화 자체가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노동자들한테 거의, 거의 1초 만에 판단하게 만들면 사실은 그 고정관념 그대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거를 수업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고리즘의 편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안다. 왜냐하면 사례들이 되게 굵직굵직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던 안면인식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내려갔는데 알고리즘의 편견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과정이 차마 굉장히 얘기하지. 네. 상징적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여기 앞에서 그 얘기하니까 저 약간 깨갱 뭐 했는데 막 그 스토리 자체가 뭐 이게 편향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뭐 이런 학자나 뭐 내부자가 발견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티피컬하게 이제 그 뭐야 막 국회 그 의회 청문회도 가고 막 그러면 나중에 법이 통과가 되고 막 이게 고치고 고쳤어요라고 얘기하고 막 이제 음. 그런 스토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분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어떤 그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읽고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인종분류라고 하는 거는
그 인류학의 흑역사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걸로 성했다가 이걸로 크게 반성하고 지금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음. 인류학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그 여기서 얘기하는 너무 손쉬운 어떤 스토리 누가 뭐 예를 들면 그 조이 블라미니가 그 안면인식 프로그램 썼더니 자기 얼굴 흑인 여자라서 인식을 못하더라. 뭐 그런 거 나오죠. 뭐 이제 근데 그런 스토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왜 여자와 이 흑인이 체계적으로 이 배제가 됐냐 이제 이런 역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막 있구나. 법률 만들고 막 어,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되게 이제 답답함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챕터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뻔한 얘기보다는 한 발짝 더 가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AI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어떤 지식 체계 안에서는 계속 어쨌든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좀 뭐 무력감 같은 것도 들고 뭐 그렇죠. 깝깝하고 무력하고. 근데 지금 AI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다. 너무 짜증이 나지. 그 근데 질문. 예, 그 예. 질문이에요. 이건 네, 문화인류학적 질문이에요. 그 네, 네. 인종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물론 예, 저도 예, 예, 예. 예. 머리로는 인종은 의미가 없고, 아, 이것은 아. 틀린 분류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습된 것이 있어갖고,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다른, 살아야 돼요. 다른 많은 지적인 구성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의식적으로 나를 체크해. 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자기가 의식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그리고 어떤 차이들은 어쨌든 측정이 되고 관찰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인종적인 사고에서 많이,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거야. 그 그치. 사람들의 몸 안에 있어. 그 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은 뭐 계속 형태를 다르게, 우리 인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능 얘기하자, 지능. 지능 얘기하는데도 막 인종이 막 똑똑한 사람들 다 백인이고, 뭐 아시아인 뭐 중간에 나오고. 이제 이런 아,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인종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인종차별주의자지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표현만 이제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은 IQ 테스트, 예를 들면 이제 벨 커브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되게 비는 많이 받았는데, IQ의 어떤 이건 진짜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고, 이거는 어떤 사람을 따지지 않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IQ 테스트에서 테스트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 식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일상적으로 받는 인종 혹은 계급이 누구냐, 성별이 누구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환원적인. 그러니까 백인이 IQ가 높아서 백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그냥 한 가지 예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분에 이러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우리가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금 얘기했던 어떤 계급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항상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보- 언어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보통 크고.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 근데 이제 실제로 흑인들 그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그 때 대표적으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수영 흑인 백인은 흑인이 수영을 못한다 이런 거. 네, 그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음, 하는데 음. 보통 소수민족들 운동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이제 그 사회에서 보면 다른 방식으로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아, 막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네, 제가 끝까지 납득이 안 됐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미국 같은 경우에 어, 인종분리 정책이 거의 1960년대까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흑인하고 백인하고 사실은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 이렇게 항상 물리적으로 분리가 아, 되고, 그러니까 뭐 스포츠도 예를 들면 흑인들은 아예 야구를 못 했다가, 나중에 흑인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니그로 리그라는 게 있었고, 음, 이제 음, 그리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하자면은 2차 대전 이후 얼마간까지도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유태인들은 백인으로 안 쳤단 말이에요. 아, 미국에서. 그래요? 예. 이거가 한국에서 상대로 덜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 이제 인종의 허구로 알려주는 게 인종이라는 범주 자체가 계속 바뀐다. 미국 안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19세기 얘기를 5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3, 40년 단위로 인구 조사할 때 자기 인구 항목이 바뀌어요. 그건 약간 눈치챘는데 오늘 정확하게 어, 알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백인이면 우리는 유럽에서 왔으면 다 백인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하지만, 뭐 유태인 따로 분류하고, 뭐 남유럽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리시랑 스페니시 이쪽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100% 백인이 아닌 거지. 음, 음, 피부색도 어둡고, 머리카락도 까맣고 진하고, 그 약간의 뭐 그 저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랑 방금 운동 능력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시키면, 네, 그 외에 뭐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뭐 영화도 있지만 왜 성난항소 같은 것도 있지만 네, 60년대까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예체능에서 꽉 잡고 있던 게 누구냐면 이탈리안하고 아이리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맞아. 사람들이 백인이 아니던 시절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갑자기 생각났어.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일랜드 뭐 여전히 지금도 뭐 권투로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백인도 아니었고 계층적으로도 하층이었기 때문에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경할 만한 사무직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음, 그나마 왜 그 예술이나 음, 스포츠는 일종의 능력주의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그렇죠. 거를 비교할 수가 있고 음, 음, 아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뚫고 나갈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성공을 음, 하다가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흑인 흑백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제 명실상부한 백인이 된 그 음, 아이리시랑 유태인이랑 이탈리아계들은 사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훨씬 더 많이 진출을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 흑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게 그러면은 뭐 한 세대 만에 그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사람들의 유전자가 갑자기 쇠퇴해가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미국 안에서의 그 인종 분류와 관련된 역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한 또 결과적인 걸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 또 비슷하게 얘기하면 일본에서도 한참 그 제일교포들 차별이 엄청 심할 때 일본에서 그 성공한 자이니치 코리안들 보면은 다 뭐 그 역도산이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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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유명한 야구 선수 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전설적인 야구 선수 중에 대만계가 있어요. 예. 마사 롱감 하여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 되게 잘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일본 예능 보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 말하자면 코리아는 체질적으로 운동 예체능이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출세할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하던 시절에 그뭐 예를 그럴 들면 수 그런 있겠네요. 거죠. 응, 응, 응. 그랬군요. 오래된 궁금증이 풀렸어. 잠깐만. 현영쌤은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뭔가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막 두리번두리번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건 아니었고, 네.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약간 그래. 처리하면서 살짝 듣고 있었는데, 오케이. 네. 근데 저는 그냥 이게 뭐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만났을 때 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래라는 게 좀 있기는 했던 것 음, 음, 같아요. 음, 뭐 음. 예컨대 인도 사람들은 항상 좀 뭔가 표정이 없고 거만하면서도 뭔가 아무튼 좀 어려운, 이렇게 뭐 좀 약간 대하기 부정할 수 쉽지 없어. 않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예, 예. 그런 거나,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오랫동안 링글이라고 이제 영어 대화하는 음, 프로그램을 음, 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 대학 다니는 이제 인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양하게 그 사람들의 소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같이 이제 골라서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뭐 영어나 이런 것들도 잘하고 고급 학습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음. 근데도 흑인 좀 그래.
아, 뭔가 그 인도 사람 좀 그래. 뭐 이런 음,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계속 그냥 정말 전형적인 백인 여성과 이제 음, 대화를 골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 않나? 우리나라만 해도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 뭐 물론 그게 아주 그렇진 않지만 충청도 사람 뭐 이런 게 음. 약간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다는 그건 게 뭐 아니라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음. 차이가 문화적인 어디서 거겠죠. 왔다고 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게 인종의 차이가 차이인 있는데 건데 이것을 이제 그런 너무 생물학적인 차이로 그치. 봤다라는 게 음, 인종의 역사인 거고. 그러니까 음. 이제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건데 한국에서도 왜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에서 갓난아기 다르잖아요. 태어나고 충청도에서 키우면은 충청도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그렇지. 되게 좋아하는 식으로 막 음. 막 밥이 이상하게 싫어. 어, 밥이 싫어. 어, 아이고, 장화 애는 신고 차 먹어야 태워 막 되겠어. 이런 이런 얘기하고 얘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영어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이제 조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음, 그렇게 하면은 그때 음, 이제 얘기하던 게 미국인 네이티브 스피커랑 이제 저희 같은 음, 유학생들하고 굉장히 다른 게 어쨌든 자기 모국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자기 모국어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입을 움직이게 되면 이제 영어하고 다른 발음 그게 이제 액센트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하고 베트남계 미국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그 영어 선생님은 이제 백인, 바리바리 백인 언어학자인데, 그 예를 들면 음성을 꺼놓고 비디오만 봐도 눈에 보인다라는 거, 이제 입 움직이는 것 아, 때문에. 입 쓰는 게, 입술 쓰는 게 입 다르겠네요. 쓰는 게 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 흑인 액센트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 스위칭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흑인 영어, 동네마다 엄청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도 그렇고, 이제 저도 집에 가면 부산말 쓰듯이, 어, 어. 코드 있을 때 스위치. 예를 들면은 표준어를 쓰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재수없게 막 이렇게 그렇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같은 말을 똑같이 저도 이제 들으면 저도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 사람은 흑인인데 교육받은 언어를 쓰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흑인인 거를 지우지 않으려고 대단히 애를 쓰는구나까지 들리는 목소리, 그러니까 이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 안 보고 보고 짐작이 이제 우리가 경상도 아저씨들한테 느끼는 그 되게 미묘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뉘앙스거든요. 건데 이제 그것도 왜 그냥 백인으로 통할 수도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도 그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지 알 것 말의 이 같아요. 강도를 굉장히 미묘하게 조절을 해서 한국에도 내가 있잖아요, 그런 게. 내가 교육받은 사람이고 표준어를 쓰는데 저도 지금 부산말 안 쓰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응. 그런 식으로 이 말하자면 내가 백인은 아니야. 백인 흉내내는 건 아니고 하지만 내가 이런 언어 구사할 수 있어. 왜냐면 실제로 흑인 영어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거 뭐 인도인들은 또 인도에서 쓰는 인도 영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순어로 그 통용되는 것들이 또 미국에 오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막뭐 백인 영어하고 우리는 백인 영어가 표준어라고 생각해요. 백인 영어도 남부 영어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브루클린, 표준어가 있고 브루클린 표준으로 나가는 거지. 브루클린도 브루클린이지만 남부에 가면 진짜 그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거긴 또.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인류학 수업에서 언어 인류학 수업에서 보여준 어메리칸 텅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안에 영어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그렇죠. 뭐 브루클린 남부 근데 이제 거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때 질이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것도.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 남부에서는 백인들도 니거 같이 영어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게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친구들끼리 얘기해도 되게 재수없게 얘기한다 이제 라든지 우리 친한 맞아요. 사람들끼리 이런 말 쓰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응, 응, 응. 거기에 그런 어떤 미묘한 혀를 그리고 막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피부색처럼 응.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쉽게 착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왜 아까 하나쌤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게 인종이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에서 잘 못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저같이 그게 틀렸다라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차이의 기준이 인간이 제일 그 말하면 집착하는 지표, 시각적 지표의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음, 음, 거거든요. 음, 음.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르다는 게 그 사람들의 본질이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 다 다르고, 예를 들면 피부색만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두뇌 크기를 가지고 사람을 나눌 수도 있겠고, 키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겠고, 뭐 운동 능력 가지고도 막 운동 능력과 또 선천적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생물학적인 로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흑백, 뭐 아시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는 아니 피부색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음. 이제 여기서도 계속 그 앞에 두개골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 보이니까 그렇죠.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그게 뭔가를 말해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 가시화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화라는 게 우리가 어 우리 일장에서 나왔던 에너지 채굴에 대한 그 채굴이 가시화됐을 때 그 에너지 채굴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대와 가시화되는 시대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분류라는 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시위에서 축제를 하면 시민들이 막 위원으로 들어와서 의견 교환을 하고 이게 이제 민간 협치 차원에서 그들이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음. 각자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민원도 좀 제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집행부가 전부 다 헤아릴 수 없는 특수한 사정들이 마을마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라고 이제 한 40여 명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세네 번 정도의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고하고, 오케이, 좋아요, 뭐, 이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의 의견을 내는 장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약간 민간대사 역할을 하면서 홍보도 해라, 뭐, 이런 역할인데, 이들이 제일 분연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회의 중에 싸울 때가 뭐냐면, 포스터 정한, 홍보 포스터 정한. 근데, 로고송을 들려주면 아무도 멘트를 안 해요. 음.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음악은 전문 영역이다라는 게 되게 그 크게 박혀 있나 봐요. 그래서 함부로 떠들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포스터를 가지고는 글씨가 안 보이네, 크네, 작네, 명조가 좋네, 고딕이 좋네, 구름을 왼쪽으로 옮겨라, 오른쪽으로 옮겨라, 뭐 색깔을 아, 바꿔라, 뭐 아, 난리가 나는데 입이 50개면 50마디가 나오는 게 그게 왜 되고 왜 사람들이 진짜 이게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닌데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 가시화라는 것, 그래서 뭐, 저기, 성소수자 가시화의 날, 뭐, 이런 거 할 때, 그 가시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조금 더, 더 와닿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분류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뭔가 되게 AI에게 가장 빠르게 뭔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흑인인데 그 사람의 말투, 피지컬, 그다음에 그 내가 알고 있는 그의 배경, 피부색은 거무스름하지만 약간 초콜릿빛이 도는 뭐 음. 머릿결, 뭐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그러니까 수미 쌤이 보는 것과 외국인을 한 번도 못 만난 어린이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은 다를 거 아니에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해외 생활을 해본 사람이 게다가 미국 생활도 해본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한 가지로 퉁쳐서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너무 그게 어렵기 때문에 분류를 하거든요. 사람을 계속 분류하거든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주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이제 6살 정도부터. 6살 정도부터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 분류 체계를 되게 빠르게 학습하는데 가장 그때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분류에 대한 능력을 최대 빠르게 성장시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러니까 항상 얘들이 분류하는 거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워레인저 같은 거나 격투가 일어나는 만화 콘텐츠 같은 걸 보면서 선, 악을 구분하는
이 일종의 이제 성장 발달 단계에서의 학습, 가치 학습인데, 음, 그 수준의 이제 그런 수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람을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최근에 유시민이 했구나. 나 MBC. ABC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 ABC 얘기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배보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뭐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삼분류를 한, 한 건데, 가치지향적, 그 다음에 이익지향적, 그리고 가치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비이익은 낸다요. 맞아. 그래. 가운데 어, 어. 교집합에 있는. 아니,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우매한 대중을 양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류하는 음, 음,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류해서 소수 집단을 낙인 찍고 그들을 공격하는 게 사실, 이렇게 가면 이제 나치 제국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AI에게는 그 방법 말고는 별다르게 학습을 시키기가 아직은 기술이 적었다는 부분. 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한 3년 전에 GPT 초기 모델에서, 어, 이민자 가족, 여기 아니, 가난한 가족이 기차에서 내려서 짐보따리를 들고 힘들게 걸어가는 장면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다 유색인종으로 그려놓고요. 그때 좀 음, 쇼크했어. 응. 근데 약간 빈곤, 어려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유색인종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학습이 이렇게 됐구나. 네, 뭐 왜그 그런 생각을 일단. 선생님 그때 GPT로 사람들이 그 음. 쌤도 만드셨던 것 같은데 왜 자기 초상 이때까지 나랑 대립해가지고 남자로다. 전부 다 남자 여자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다 뭔가 남자. 지적인 뭐 직업 지적 전문적인 작업. 일에 종사하는 사람 얼굴도 거의 똑같이 그 약간 그거를 약간 그 영포티스러운 안경 낀 호감형의 남자 중년 남자 뭐 날씬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 친다면 약간 지진이 같은 느낌의 뭐그 약간 그런 그 느낌. 지적인 얼굴 있죠. 지적인 얼굴. 그리고 그 왜 그 피난민 얘기도 하셨지만 그 그때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그 AI 편향이라고 하는 게 음, 실제 데이터 학습을 한 거지만 실제 세계보다 훨씬 더 이게 편향이 돼 있다라고 하는 편향되어 거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지? 파일럿 그러면은 뭐 남자, 음. 뭐 승무원 그러면 여자, 청소부 그러면 흑인, 의사 그러면 백인 뭐 맞아. 이런 게 그래, 그렇게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제 그 빈도수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의사 중에 백인이 사실 많을 거 아니냐. 그게 그 백인이 그냥 똑똑해서라기보다 학습, 아니, 환경이, 그러니까 음, 인종적인 어떤 사회적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음, 않느냐라고 해서 그때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인구조사에서 나온 어떤 통계보다 훨씬 더 편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 그러면 남자고 의사 그러면 백인인데 그 확률보다도 AI에서 훨씬 더 전형적으로 AI가 백인 혹은 남성으로 그리고 그 청소부 그러면은 사실 미국에는 그 빈곤계층 백인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쏙 빼고 센터 이제 같은 거 흑인으로 하는. 그린 뚱뚱한 흑인 뭐 이렇게 예, 예, 그린다든지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거는 또 엄연히 있는 거. 아, 그리고 그 분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인간의 인지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밖에 사람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예, 인류학에서도 예, 예. 그렇고. 근데 너무 이제 복잡. 거기다가 어떤 의미값을 주느냐. 음,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왜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맞아요. 거라. 맞아요. 그래서 착한 이제 선생님, 나쁜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 근데 그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존, 예전부터 음, 생존을 해야 되니까 생존의 이 사람이 문제니까. 이제 나의 적인가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의존하는 큐가 뭐냐면 나랑 비슷하게 생겼느냐 아니냐. 그래갖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저 다니던 학교의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 합의가 안 된 부분 중에 심리학, 그 인류학 공동으로 하는 인지인류학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인지인류학 쪽에서는 약간 심리학도 그런데 성별, 인종, 나이 요 세 가지를 자연 그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차이를 애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인지할 수 있는 그 아, 나이 먹은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흑인이냐 그러니까 나랑 다르게 생겼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라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차이는 인지한다라는 거, 다른 것에 비해서 빨리. 애들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되게 회의적인 선생님들은, 아니, 그건 이미 부모가 어릴 때는 오히려 더 부모들의 그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엄마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긴장을 하느냐, 피하려고 하느냐, 음, 반갑게 다가가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이런 걸 가지고 아이가 저 사람 안전한 사람 아니다,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기서 배우는 거다라고 좀 반박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근데 저도 이제 애를 키웠으니까 왜 그 맨날 어른들이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애기들도 예쁜 언니 좋아한다고. 예, 우리 이렇게 다, 젊고, 걔도 그래, 걔도. 이렇게. 이제, 진짜 걔도 그 실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저는 그게, 아, 미의 기준이라기보다 어떤 조화가 밸런스가 잘 맞는 얼굴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예쁘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다의 기준 중에 하나가 얼굴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정치인들 요즘 제가 선거 때문에 정치인 사진을 한 3만 장씩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얼굴을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이 되게 다양해서 본인이 그렇게 빼어난 미인이 아닌데 아주 환하게 정말 예쁘게 웃어. 음. 그러면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정말 잘 나와요. 표정이 막 진심이 담기니까 이게 자기 마음을 얼굴로 다 표현한다는 게 그게 쉬운 배우들이나 하는 거죠, 원래. 근데 그걸 정말 잘하는 게 배우들이고 그 외에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굴 근육을 되게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정치인 중에 너무 쉽게 이제 이재명은 그렇게 잘난 얼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음. 기준으로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이 얼굴 표정으로 모든 감정을 한 100가지 감정을 동시에 쫙 펼치는 그 사진이 잘 나요. 사진과 영상이 정말 잘 나오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조절을 완급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는 걸 다른 사람을 찍어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폐, 자폐인이 돼서 성인이 되면 그게 이렇게 우리가 딱 봐서 딱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상호교감률이 비자페인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호 교감을 되게 적게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모방해서 따라하거나 그러니까 보통 모방으로 얼굴 표정을 배우잖아요. 표정 배우는 거는 표정을 자기가 연출하는 건. 근데 이들은 그 교감으로 인해서 모방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거의 쓰지 않아서 음. 굳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떤 자폐인의 어머니가 그 표정이 자기는 너무 싫어서 어릴 때부터 웃는 연습을 억지로 시켰다고 음. 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청년 자폐는 표정이 조금 자연스러운 게 있었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분류해서 구분하는 그 기준이 표정의 경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 양육자가 감정 표현이 되게 다채로운 경우는 아기도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온갖 근육이 움직이는데 주 양육자가 감정 표현이 되게 절제되어 있으면 아이도 좀 그렇게 모방해서 자기가 자주 보는 표정에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분류 이야기 오늘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음,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앞에서 두개골 가지고 이제 인종 음, 분류한 얘기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는 이게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거는 이제 그 말은 뭐라 그러지? 어널로지를 뭐라 그러지? 어쨌든 이제 이 유비 같은 건데 뒤에 이 162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떤 유비로서 사실상 이런 역할을 한다가 아니라 족보잖아요, 족보. 족보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분류 엔진. 이미지넷이 그 AI 안면 인식이랑 이미지 분류랑 AI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적인데 음, 그거를 이게 결국 가지고 온 구조가 이제 워드넷에서 가지고 왔다. 워드넷이 1985년, 지금 음, 2020년인데 워드넷은 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1960년대에 수집한 100만 개의 딸이 음, 음, 그, 음. 뭐, 그 말뭉치? 말뭉치, 그, 이게 앞에 이제 나왔죠. 저기다. 근데 이제 그러면 1960년대 용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민권운동 이전이기 때문에 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 뭐 멍청이 뭐라든지 지지나 뭐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쓰지. 쓰고 뭐 어, 이렇게 뭐 깡둥이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이제 전혀 여과 없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편견을 그대로 갖고 오다가 나중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청소를 하기는 했지만 음,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데이터는 사람이 만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데이터가 객관적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음, 그러면 이제 편견을 AI가 편견이 데이터에 내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학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맞습니다. 역사가 있지 동의죠. 않겠어요? 그냥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를 사람으로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뭐, 인간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아, 불량한, 불량한 데이터를 매기고, 그걸 서로 매기고, 그 왜, 인터넷하고 AI하고 서로 나쁜 데이터를 물 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짤이 하나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의 연속성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5번 감정, 5페이지가 이제 감정이고, 우리가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라, 아까 선생님도 시간 많이 남았죠? 응? 네, 많이 남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요거 181쪽부터, 213쪽까지 우리 한 15분 정도에 읽을까요? 9시, 9시 15분, 9시 15분에 뵐게요. 9시 네, 15분에 5장에 알겠습니다.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5분 뒤에 아까 관상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뒤에 관상 얘기가 딱 나와버렸어. 감정 내기 네. 나오고 인류학자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 체계를 이게 그 오랫동안 어떤 쉽게 말해서 긴 글이나 우리가 신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없이 체화되는 것을 제외하고 텍스트로 된 것만 AI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쎄하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설명할 것인가? 쎄해. 기빨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기빨려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백만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수백만 가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 100여 가지 정도 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한계, 어차피 시작부터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영쌤 좀 보셨어요? 네. 예. 그, 어, 뭐 생각이 좀 들었던 거는, 음, 그러니까 이 뭔가 그 편향성을 되게 음, 공감을 하면서도, 네, 근데 이제 그 폴 에크먼이 얘기하는 이 네. 표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되게 허구다라는 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일견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일견 어떻게 보면 뭐 학습된 부분으로서 음, 그 표정을 통해서 또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도 아, 이렇게 웃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게 기분이 좋을 때 웃어요.
그리고 되게 뚱한 표정도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이게 제 오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상황에 딱딱 맞아가지고, 그래도 이 학습된 어떤 그 공통된 어떤 표정이라는 것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그 면접과 관련한 부분은 그 시민단체인데 이제 인권과 관련된 글로벌 단체인데 음, 음, 음. AI 면접을 꽤 오래전부터 도입해서 보거든요. 네. 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람 인력 채용과 관련한 고민들을 좀 한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꽤 정확하다고 이제 막 권유를 해주시는 얘기를 듣고 뭐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뽑았을 때 뭐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걸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되게 이 반인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혹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많이 이제 그런 AI를 통한 면접이나 이런 게 워낙 요즘에 많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음, 음, 또 뭐 음, 글도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보여지려고 하지만 음.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까지 한대요. 그 쎄한 느낌을 파헤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페북에서 상당히 좀 인플루언서인 음, 이제 그 재정 쪽 이제 하시는 그 음. 나라살림연구소 아시죠? 아, 예, 예, 예. 예, 예, 거기 이상민 이상민 쌤 연구원? 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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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 그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모르고. 예, 이상민 님이랑 좀 친한데, 음. 이제 그분이 자기 글을 챗GPT만큼 분석을 잘해주는 게 없대요. 어,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까지 분석을 하냐면 음. 뭔가 너의 글을 쭉 읽다 보니,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은 것도 얘기를 한대요. 너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 있어. 누군지 말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오지랖, 그러면서 오지랖을 부리는 거. 홍기빈이다. 아, 홍기빈. 네, 근데 음, 당신은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실천적인 뭐 이런 쪽이라면 그 사람 좀 약간 좀 더 관념적인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음, 이런 면에서 너와는 되게 비슷해. 이렇게 한 자기가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음, 글체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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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뭔가 그 분석을 하는 것도 너는 지금 이번 글에서 뭐 이런 다양한 사례를 들 통해서 너의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는 이런 걸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해치고 막 이제 이런 의도까지도 파악해서 그 이면의 것까지 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쎄한 것도 좀 보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그 인권단체에서 AI 면접을 본다는 거는 조금 충격적인.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진다. 예, 예, 상당히 복잡해지네. 어, 그리고 강아지의 그 학습된 인간의 표정을 학습하는, 저는 그거 매우 매우 공감합니다. 예전에 키우던 개가 제가 3박 4일 동안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친구에게 와서 하루에 한 번을 들여다보고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였던지라 이틀에 한 번만 오지. 그래서 얘가 혼자 이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알지도 못했고 잘 가고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걔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현영쌤 아직 그런 거 못 봤죠? 진짜 정말 너무 승질이 나고 얘가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여기 진짜 눈 밑에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눈꺼풀 있잖아. 속꺼풀 거기가 시커매진 거예요. 그리고 딱 고개 돌리고 안 쳐다봐. 삐졌구나. 그거 푸는데 12시간 걸렸어요. 기분 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양이들도 보면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랑 저랑 10년을 넘게 살고 나서는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표정으로 감정을 많이 전달하죠. 그 억양도 배우는 게 분명히 느껴진달까? 약간 내가 고양이를 너무 예뻐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초반에 냈던 소리와 지금 저랑 세월이 지나면서 내는 소리의 음가가 달라진 건 사실.
사람의 말과 상당히 유사해지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별로 야옹 소리도 잘 안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언어, 마, 이런 발음과 되게 유사한 소리가 돼요. 좀 쌍욕하는 것 같아요. 쳤어. 그래서 그런 표정이 물론 이제 특정한 이걸 또 인종에다가 엎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긴 하지만 학습 때 표정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 가능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흑인들의 표정이 그렇다, 더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는 뭐 거기가 사는 게 더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문화인류학 얘기가 또 나왔는데 윌 스미스 또 네, 복잡 얼굴에 아니, 정치학 뭐 이런 게 저는 담겨 있고. 오히려 그 두 분이 동물과 가지는 어떤 감정 이해나 표정 이해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네, 네. 그거랑 지금 안녕. 아 이뻐. 그거 하고 이거 하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반대 케이스인 게, 그러니까 음. 그 집에 있는 반려동물하고 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고, 그러니까 맞아. 나와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뭐 음, 많아봐야 한 3명, 4명 정도 되는 음, 샘플을 가지고 네. 우리가 반복을 학습을 하는 거랑 지금 AI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정치 기자 이 그치. 더더군다나 이거를 어떤 인간의 보편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고 음, 그거를 갖다가 어떤 인간한테 들이대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왜 동물을 인간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의인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거의 강박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사실 그게 되게 그 데카르트적인 의미의 동물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난 한 5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깨진 얘기고 동물 행동학 그렇죠. 연구하는 뭐 예를 들면 제인 구달도 그렇고 그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뭐 프란스 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 그 동물하고 인간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생물적인 친연 관계 때문에 음, 유사성으로 인해서 서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특히나 이제 개는 더더군다나 인간하고 같이 음. 진화를 해온 동물이라 그러니까 예, 인간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진화를 한 동물이라서 그렇죠. 오히려 다른 지능이 높은 뭐 유인원들보다도 사람 얼굴에 훨씬 더 주목을 하고 표정을 음, 읽고 이런 거 그렇죠. 뛰어나다고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나치게 무조건 그 동물이 하는 그 모든 거는 의미가 없다, 인간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오리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감정이라는 건 오히려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뭐 저 옛날에 영어 배우던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베트남계라고 예, 하더라도, 예, 예, 예. 베트남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성장해가지고 영어를 그 말을 모어로 쓰는 인간이냐, 아니면 이제 베트남어를 써다가 영어를 배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진짜 입 표정만, 입 근육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음,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가장 그 뭐 그 이상한 앞에 그 파푸아뉴기니에 간 얘기 듣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약간 목을 조르고 싶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준비를 안 하고 갔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문명과 문화적인 그 영향을 싹 걷어낸 말하자면 완전히 그 네이키드한 완전히 벗은 그 생물학적인 표정이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뭐 그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자체가 너무 기괴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막 그 정신병원에서 얼굴에다가 막 전기 충격 줘가지고 근육 아, 찝어가지고 표정 그 샘플 예, 만들고 예,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샘플을 또 되게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만든 샘플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했던 얘기도 왜 배우가 그 표정을 흉내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 네. 배우는 사실 배우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음, 결국 자신의 어떤 순수한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표정,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는 역겨운 표정. 그리고 이제 그게 음, 그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가 왜 보통 짤을 보고 글자 하나가 없어도 우리가 다 동감을 하는 것처럼 그 문화 안에서는 공유가 되는 어떤 감정들 같은 거를 음, 그 음, 사람이 음, 이제 근육을 가지고 이제 재생산을 한 건데 그걸 샘플로 만들어서 또 그걸 라벨링을 하게 하니까 이게 계속 동어 반복이 되는 어떤 음,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음, 여기서 그 오늘 제가 그
안 그래도 이 얘기 나올 거다라고 좀 처음부터 약간 의심을 하긴 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서 왜 그 음, 라이 투미라고 하는 그 형사 드라마 있었거든요. 요즘 네, 넷플에 있어요. 음, 그 팀 로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이 폴 에크만의 이론에 근거해서 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굴의 표정에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전제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그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범인을 밝혀내고 뭐 이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표정과 몸짓을 읽어 속임수를 폭로하는 예, 인간 예. 거짓말 탐지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드라마의 적인데 그 제 어, 기억에 그게 한 10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 한국 오기 전에 했던 드라마인데 요즘 다시 음, 디플에 있어갖고 예, 예, 예. 보다 말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실제로 포르크만이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어, 이제 되게 그러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되게 막 그 배우도 연기도 좋고 막 이러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왜 자기도 폴 에크만도 왜 내 연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무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스파이 찾아내는 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적을 찾아내는데 이용하기 음, 위해서 음, 뭐가 이런 기술이 있어야만 하고 우리가 뭔가 어 우리 눈엔 안 인종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그 내부의 그 가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라고 음, 하는 음. 그래서 뭔가 그런 있어야만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만 하고 밝혀낼 수 있어야만 하니까 돈을 막 들이고 일단 돈이 들어가고 나면 이거 다 뻥이에요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기술이 어, 계속 돌아가는 굉장히 너무 바보스럽지만 실제로 근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응, 응, 응. 여기도 왜 그 9.11 테러리스트 저기 할 때 예, 예, 예.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데 연쇄들이 너무 좀 웃픈 너무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데 실제 사용된 상황을 보면 별로 전혀 웃기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마음 복잡해지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저도 그 드라마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거랑 AI랑 사실 결국은 계통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심란해지는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음, 뭐 예측해서 찾아낸다라는 것만 한다 그러면 뭐 같은 얘기인 셈이죠. 얘가 곧 범죄를 저지를 거야. 뭐 이런 건데 그게 어떤 그렇죠. 패턴을 읽어내는 거라고 친다면 이게 그 사람이 약간 정해진 패턴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로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야 돼, 여기 그 미래가 안양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네네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관상학 같은 것도 사실은 미래가 결정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뭐 저렇게 생긴 스타일 정말 싫어. 이제 그 말이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왜 관상학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다. 채용할 때 관상학자 데려다 관상학 놓고 과학이다. 네. 한다면서요, 막 네. 대기업 이런 데서도. 아니, 진짜로 사주를 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지역을 나타내잖아요. 그까? 2025, 몰랐네. 3만, 쌤 몰라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성별만 문화 알았어. 인력자가 그걸 모를 줄이야. 바깥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아, 그러니까 뒷자리가 네, 제 거가 이제 2, 우리는 그 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 1이고 여자 2잖아요. 예, 1, 2, 예, 3, 4 이건 아는데, 그 앞부분. 뒤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0, 1, 아하. 2, 3, 4, 5, 6, 7, 8이 지역이에요. 음, 그래서 0하고 1이 서울이고 1하고 2가 경기도고 3하고 4가 강원도, 호남이 7, 8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두 번째 6, 자리가 6이에요. 이제 어? 호남이 6. 호남이 호남이 6. 6이에요. 네. 5인가 6인가 뭐 그렇게 있고 5는 그래서 경상도. 5는 경상도 맞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0인가? 해외 출생이라서. 지금 방금 깨달았어. 그러니까 아마 영이 들어와서 서울, 영은 서울이에요. 0 서울요? 0, 저는 0. 네. 저도 0이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신고한 뭐 기준일 수도 있어요. 신고지 기준. 그랬을 수도,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갔을 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아하, 동이고 뭐 이렇게 아,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무서워. 번호가 폐지된 게 어, 어, 어. 진짜 얼마 안 됐대. 2020년이라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뭐 랜덤화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랜덤화 됐다고 해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 있다. 그거랑 내 주민번호를 연결시킬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있다. 서울이 0008, 부산이 0912. 아, 어, 이게 한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구나. 아, 예. 그러면 저 부산이군요. 예. 20, 그래서 일산, 경기, 강원, 충북, 대전. 그래서 예전에 그 전라도 지역 차별 채용할 때 이거 보고 사장들이 싹 곤란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저는 2000년대 이후인 줄 알았더니 2020년이라고? 2020년 11월, 10월.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그 지역차별 없앤다고 자동차 번호판도 그 지역명 없애고 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도 다 랜덤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어쨌든 2020 이전 출생자들은 이게 다 구분이 되네. 그래서 그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흔하게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진심으로, 패턴 얘기하니까 저희 지역에 그 스마트 시티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치매 노인의 동선을 어, 추적하는데 어, 어. 1초. 그래서 그 패턴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패턴을 유추해서 사람이 찾는 게 5시간, 인공지능이 찾는 게 1초.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맘만 먹으면 중국이 이런 시도를 계속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인을 계속 인공지능으로 된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를 슈퍼에서 물건 사고 있는데 신용도가 뜨는 그런 화면까지도 만들어냈었다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간을 도구화하려면 기술은 충분히 발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AI한테 검색을 시키면 얘네가 우리나라 관공서에는 한글 파일로 음, 음,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못 읽어. 다운로드도 못하고 다운로드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HWP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관공서에 올라와 있는 파일들은 미리 보기라는 기능을 별도의 그 시스템을 열어야 되는데 음, 대부분 첨부 파일로 게시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걸 얘네가 싹 긁어서 읽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얘네가 지금 클로드가 제일 많이 응용하는 게 레딧이라고 그래서 보면 음, 레딧을 포함한 음, 음, 페이스북, 음, 음, 스레드, 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첨부도 없이 그 판에서 다 읽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이용률이 왜 떨어지냐면 그 들어가서 그 제목을 클릭하기가 싫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음. 근데 문득 이 AI의 학습에 음. 최적화될 수 있다는 포맷이 그렇게 다 펼쳐놓는 판이라는 거를 알고 개발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우리 옛날 최근에 사이월드만 해도 어, 게시판 스타일이었죠. 제목을 최근에 클릭해서 어디 AI 모델이 한글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아니 얘기더라고요. 못 읽는다. 아직도 못 읽어요. 아니, 그 아니 최근에. 읽긴 읽는데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응, 들어가서 응, 읽지 응. 못한다는 예, 거죠. 예,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야 되는 것들은 아예 아, 접근을 못하고 이 웹페이지 안에 다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첨부 파일을 내려받지 못하더라고. 근데 한국의 모든 사이트는 다 첨부 파일이잖아. 해외 사이트도 그래요? 일본이 약간, 제가 봤을 첨부 때, 파일. 일본은 그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너무 막 중국도 첨부 파일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텍스트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국은 초기 웹 개발 때부터 스크롤을 한도 끝도 없이 내리게 만드는 얘네들이 다 펼쳐놓는 뭐 음, 음, 유형이었는데 어쩌면 그거를 알고 개발했다기보다도 어쨌든 미국에서 AI를 제일 많이 개발했으니까 그냥 지네들 기준대로 첨부 파일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펼쳐져 있는 음, 판때기에 있는 것을 다 읽어내는 그런 걸로 개발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인공지능이 읽어내기에 되게 좋은 포맷이 현재 SNS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요 뒤에가 좀 길어서 국가가 끝나는데 맺은 말이 은근 길지 않구나. 예. 감사의 말이 사람 이름만 한 5쪽에 나왔. 그 뒤에는 이제 주석이에요. 그래서 어 국가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로 아마 마무리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AI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보다 그 배경과 생성의 원리는 이런 것을 데이터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지는. 자, 뭐 할 얘기 있으실까요? 음, 아니, 뭐, 저도 그래서 좀 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셜미디어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편중이 되고, 맞아. 사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종편향, 젠더편향 이런 얘기를 음, 한국 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고, 우리끼리는 뭐, 하는 거야. SNS에서도 그 페이스북에 소수 몇몇. 소수 몇몇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특히나 한국에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예. 제가 재작년에 학교에서 AI 교수법, 이제 AI를 도입한 교수법 가지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책임 연구자가 전산학과에, 그러니까 컴퓨터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주도를 했는데, 나중에 같이 그 교수법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 해외에서는 인종 편향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종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미쳐버리겠다. 제가 처음 듣지. 제가 진짜 중간에 들어가고 참견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그래갖고 그냥 넘어가고 제가 그냥 제 수업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이라 지금 우리나라도 맞아. 개발한 그리고 어, 지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간들이 다 3, 40대 백인 남성 중산층 이상의 응, 엘리트들이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고 응, 응, 응. 그러니까 뭐 뭘 알겠어, 걔네들이 그냥. 이래도 쉽게 어, 말했을 때 그런 거지. 애초에 그 생성의 AI 때문에 막 화제됐을 때도 이거는 미국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그뭐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이 명칭도 나약한 있었어. 캘리포니아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 진짜 미국에서 진짜로 한 줌도 안 되는 특이한 사고를 가진 어, 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그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과 세상과 이런 거에 대한 모델을 바탕으로 한 AI에 지금 전 세계가 맞아요. 휘둘리는 게 맞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어, 했었는데 뭐 그쵸. 그게 그러니까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죠. 페이팔 마피아 맞죠. 아, 근데 난감하다. 요새 요 며칠 사이에 AI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느낌이 갑자기 그래요? 드는데, 저만 어, 그렇게. 어. 저 최근에 며칠 안 써서 며칠이 아니라 한동안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떤, 요새는 지난달만큼 지난달에 초에 막 쓰다가, 우리 한 일주일 사이에 뭘 자꾸 시키는데 이 새끼가 나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네? 그걸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어, 계산을 하면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가 제가 퍼블릭시티를 진짜, 쓰는데, 퍼블릭시티는 아, 그거를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클로드랑 다 끊을 예정이에요. GPT하고 클로드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 활용도 하고 그뭐 오픈클로인가 이제 클로드 노트인가 클로드가 컴퓨터 제어하는 거 그 기능도 이제 예, 예, 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쓸 생각이 없지만 음, 어쨌든 저는 데이터 매기고 분석하고 이런 건데 조금 나보고 엑셀을 조정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야식이, 아니 이게 지금 기능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딱 든 게 소라2가 그 어, 어, 동영상 어. 만드는 소라2가 서비스 갑자기 중단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손해가 한 달에 100억 달러? 그런데 나도 놀랐어. 수익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수익화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A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컴퓨터상에서 쓰는 AI는 그 뭐라고 음, 그래? 개발자들이 쓰는 코딩하는 음, 그 코딩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에이전트.
에이전트 음, AI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LLM은 그냥 이렇게 검색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고, 음, 에이전트 AI 쪽은 그래도 구독형으로 하면 구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음, LLM 쓰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기능을 더 쓰겠어요. 그냥 데이터만 잡아먹겠지. 맨날 그림이나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쪽 기능을 떨어뜨리고 저쪽으로 더 비즈니스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들었어요. 소라2 닫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돈으로 움직이는 놈들인데, LLM은 완전 챗봇 기능으로만 남겨두고 음, 미성년자나 유혹하는 우리 옛날에 그 심심이 같은 뭐지? 걸로 이제 전락할 수도 있겠다. 뭐야? 심심이라고 있었어요. 심심이. 챗봇이에요. 아, 그게 이제 우리 피처폰 시대의 음, 음, LLM이에요. 음, 채팅봇. 그래서 이제 음, 외로운 아이들이 나 못 심심이한테 살아. 챗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 친구처럼 대답해주고 위로해주고 지금의 GPT가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무슨 이제 지식 검색하거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녕, 나는 외로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밖에 나가서 산보를 해봐 뭐 이런 대답을 해주는 아이가 있었어요. 또 그게 얘기하니까, 어. 그게 언제 쪼꼬라지더라.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 할루시네이션 일어날 때 사람들이 같이 이제 왜, 뭐, 뭐 AI랑 채팅하다가 막 자살한 10대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왜, AI가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LLM이 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초기부터 막 나오고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사람이 가진 속성이 이제 계속 누군가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고 어, 누군가한테 어,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 자체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예. 사람이 그런 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환각을 하는 사실은 맞아요. 기술기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1960년대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지 못하던 시기에 어, 컴퓨터로 일라이자라고 하는 상담 로봇을 만들어 챗봇을 음, 1960년대니까 이제 그렇게 막 말도 못 알아듣고 다 쳐넣어야 되고 음, 했는데 뭐 음. 실제로 지금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말하자면은 그 이용자가 한 말을 단어만 살짝 바꿔서 표현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대로 돌려주는 이런 아, 식이 그런 바뀌었어요. 거죠. 왜 우리 평화적 대화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오늘 좀 우울해 그러면,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맞아.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일라이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예. 진짜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아. 진짜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심지어는 이게 그냥 그런 인공 기술이라는 걸 아는 사람조차도 그러면서 이게 사람 상담자보다 응. 낫다라고 평가를 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라이저 이제 효과라는 단어가 있네, 쌤.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일라이저 효과라는 게 결국은 그게 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담자가 답을 알려준다기보다 이 사람에게 자꾸 자신의 생각과 얘기를 유도함으로써 이제 사실 응. 문제는 자기가 푸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이제 그때 그 보여주는 게 기계가 의식이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응. 사람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맞아. 지가 막 혼자 감정 정리하고 읽어내고 표현하고. 어. 근데 그래서 그 심심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별로 변화가 없을 수도 인간이 거기서 맞아요. 거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얘네가 가난한 가족이 기차에서 내려서, 짐을 들고 걸어가고 있어. 이거를 그리라고 했을 때, 유색인종을 그렸어. 그러고 포스팅을 했더니, 이제 소설가 부희령 선생님이, 원래 인간도 다 그렇게 편견을 갖고 배우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한테 배우지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가진 세계가 되게 좁으면 그냥 어린이처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본인의 세계 전부라면, 뭐, 본인이 쓰는 AI도 같은 거겠죠. 같은 맥락이겠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게 올 1년은 AI에 대한 열풍과 또 학습에 대한 욕구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매우 매우 소수자인 우리들 아, 그래서 심하네. 음. 고민 중입니다. 저기 스미쌤도 그거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패치랩에서 목요일마다 이제 또 음. 이 AI를 놓고 육중 과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선생님 뭐 들으실 월화수 거예요? 모르겠어 월화수목을 공부를 하면은 너무 6월 6월 달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은 스케줄인 거를 지금 실감을, 오늘도 있고, 내일 거는 사실 지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 거가 지금 계속 아, 늘어지고 그 책 있어갖고, 되게 오래 읽네요, 쌤. 그 새벽이랑. 예, 예, 모든 것에 새벽에, 그 책이 9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아, 거기도 이제 다 직장인들이고, 거기는 9시부터 11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활동가들도 많고 이래가고, 희우제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중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탈락했어요. 근데 너무 많기도 하고, 그게 이 책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것도 지금 별로 타이트하지 않은 책인데, 되게 헐렁한 책이라고 고른 건데, 중간에 일부러? 어, 근데 막 그 책은 막 900페이지에 온갖 고고학적인 얘기가 다 나오면서 막 듣도 보도 못한 어디 터키에 무슨 막 동굴 얘기가 나왔다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읽다 보면 이제 다 이렇게 다들 안드로메다 가는 거지, 정신이. 막 메소포타미아의 인더스에 난리가 음, 났구나.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독서 모임 한다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저도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읽고는 있는데, 계속, 이게 아, 학기 중에 지속 가능한 저기가 아니. 이 양반, 제가 거기는 되게, 데이비 그레이버는 요즘 책도 많고, 이분의 책을 많이 사놓기만 했네요. 예, 예. 없어,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읽는다니까요. 음, 그렇군요. 네. 어. 아무튼, 자, AI에 대한 우리의 아, 고민과 사연은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일단 AI 책이 끝납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들 또 칭찬하는 책이라 소비할 수 없어서 집어넣은 장강명의, 음, 네, 장강명의 그 알파고 이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주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들 이제 조금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우리나라는 왜 3월부터 모든 업무들이 재개되는 희한한 일. 여기도 새해는 이미 진작했는데 1, 4분기가 다 끝나갔을 때 뭔가가 시작되는 이 이상한 시스템.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재밌었어요.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